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11일 도쿄 시내에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는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와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즉 구출회, 그리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등이 주최했습니다. 당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하야시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기시다 총리 대신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통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가족회와 구출회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운동 방침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 이후 단 한 명의 납치 피해자의 귀국도 실현되지 않은 것은 뼈아픈 일이며 정부로서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1조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1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시는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로서 일본 내에서는 가족분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절박한 마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마음을 분명하게 공유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 여러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갈 것입니다. 지난달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기본적인 생각을 설명하였으며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와 구출회, 납치 의원 연맹의 여러분과는
어제도 총리 관저에서 뵙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공감과 리해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미국 방문의 성과에 입각한 요청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생각을 잘 받아들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작업과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조 쌍방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본과 북조선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 실현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는 일 없이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지금까지 일조 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해온 서로의 불신의 껍데기를 부셔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현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의 정상들이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심이므로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 임해가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의 저의 이러한 결의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순회 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제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기 실현을 위한 설득 작업을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서로가 대국 간에 입각하여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서로를 위해 함께 결단해 갈 것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일본 국민의 일치 단결된 강한 마음을 보이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 목소리야말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조선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강력한 지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본의 총리로서 저 스스로가 앞장서서 어떻게 해서든 제 손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결의 아래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민 대집회 개회에 있어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 저의 인사로 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낮 기온은 28도를 넘어 초여름의 계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북조선의 TV에서 모든 이민을 총동원하여 모내기와 김매기를 끝내자고 선동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만 무더위 속에서 어렵고 힘든 농사일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인 삼사 축제 등 일본의 축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해마다 계절에 따른 전통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도쿄의 관광 명소인 아사쿠사 신사에서는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인 삼사 축제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먼저 오랜 역사와 유서가 전해져 오고 있는 아사쿠사 신사의 유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628년 3월 18일 아침에 어부 형제가 현재의 스미다강에서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만 그날따라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투망에 걸린 것은 인형의 상이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그것이 관음상이라는 것은 모르고 몇 번이나 그 상을 강 가운데 던지고 장소를 바꾸어 고기잡이를 하여도 또 같은 상이 몇 번이나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형제는 당시의 향토의 문화인이었던 하지노 나카모토에게 상담하였는데 그 상은 관음상이고 리익을 가져다주는 불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관음상에 어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다음 날부터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한편 승려가 된 하지노 나카모토는 형제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알게 되어 자택을 절로 삼아 형제가 주운 관음상을 모신 것이 아사쿠사절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쿠사 신사는 센소지 건립에 기여한 3명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이며 삼사축제는 아사쿠사 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700년 이상이나 이어져 오고 있다는 아사쿠사의 삼사축제는 현재 5월 세 번째 토요일을 기점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3일간이 개최 기간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 전통 행사로 정착하여 도쿄의 초여름을 대표하는 축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사쿠사는 에도 시대의 서민 문화가 남아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사 축제의 첫날은 아사쿠사의 마을에 제례의 시작을 알리고 도쿄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빈자사라 춤도 복납됩니다. 이 춤은 모내기 행사가 연회화된 것이며 오곡 풍향이나 악령 퇴치의 소원이 담겨짐과 동시에 나쁜 병을 쫓는 기원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44개 마을의 동네 약 100개의 미코시가 아사쿠사 신사 본당 광장에 집합하여 한 기씩 아사쿠사 신사에서 신령을 받아 각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미코시란 제례나 축제에 사용되며 신사의 신을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가마를 말합니다. 미코시는 작은 성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 봉황을 얹고 가마의 하부에 2개의 나무 막대기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미코시의 크기는 10명이 미는 것부터 100여 명이 미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일본의 축제는 미코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삼사 축제의 둘째 날 아사쿠사 신사로 갔습니다. 아사쿠사 신사의 주변 도로는 미코시가 지나갈 수 있게 차량 통행 금지가 되어 있어 미코시가 집계라는 센소지 경내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저는 센소지 입구에서 미코시 행렬을 구경하였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일본의 축제날에 맞추어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도 있어 그 속에는 미코시를 함께 맨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미코시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힘찬 소리와
미코시 행렬의 뒤를 이어 흥겨운 춤을 추며 행진하는 관계자들에게 구경꾼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는 전통문화 축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특히 여름이 되면 대도시, 지방도시 등 관계없이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3.4 축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축제에서는 많은 남녀가 축제용의 전통복을 입고 축제에 참가합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음식 매대 외에 가면이나 군붕어 낚시 등 전통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매대도 다수 출점합니다. 이번 3일간 진행된 3.4 축제에는 일본 국내외로부터 약 191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만 전통을 소중히 하고 계승하는 일본의 전통 축제는 이른바 해외의 축제와는 달리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 등 남녀로서가 세대를 넘어 전통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본의 독특한 훌륭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축제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전통 문화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잘 이어오며 일본의 전통이 느껴지는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3.4 축제를 비롯한 일본의 축제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참가하려고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문화인 3.4 축제 등 일본의 축제에 대하여 저희 채무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날에 북조선의 김강일 극반성 부산이 담화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담화에서 김 부산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군사 전담 회의 그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좀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런 전담 회의를 더불어 강경한 군사 연습과 함께 역시 그런 것을 좀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좀 조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강일 부산이 최근이 좀 한국이 이 기구를 좀 이용하는 미라 살포 행위라는 것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비난을 하고, 또 한국이 북조선 쪽에서 좀 만들었던 해상 국경선을 좀 지키지 않고 이런 국경선을 좀 침범하는 그런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다고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태도, 북조선으로서 보여주는 도발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북조선이 5월 24일 날에
제국 군사 지도 이런 데가 좀 자기 군대에 대해 저기에 도발적인 행동에 권세적 대우를 좀 가하라고 지적을 하였다고 그런 식으로 좀 김광일 부산이 밝혔습니다. 이 북조선의 좀 대응책을 한 것은 너무나 좀 온당하고 자제적인 그런 대응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제국 군사 지도부란 말이 김광일 부산이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처음으로 이러한 그런 공식적인 그런 담화에서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 군대, 특히 김정은 씨 이름으로서 하는구나, 중앙군사위원회 이름으로 하는구나, 아니와 또 하나, 당, 정왕 이름으로 하는, 이런 것으로 좀 하지 않고, 그냥 제국 군사 지도부란 말이 썼던 것은 역시 예매하고 또 약간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충분히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이번에 북조선이 좀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 김광일 담화에서는 권세적 대응 그런 말이 썼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처음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공격적 것으로 좀 너무나 호전적인 그런 표현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권세적 대응이라는 것은 역시 약간 너무 억제적인 그런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세적 대응으로 좀 강화하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국 군사 지도부는 이렇게 지적으로 좀 했다고, 명령했던 것도 아니고 지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했다고 하면 너무나 약간 표현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조선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자제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왜 5월 25일 날에 이런 담화가 나왔던가라고 생각하면, 5월 27일 날에 서울에서 이르준항, 일본 중국 한국의 수상 순회급 회담이 개최될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의식해서 중국에 좀 아피를 해서 북조선이 입장은 그렇다. 북조선이 좀 너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한국이 군사적 행동을 좀 억제하도록 해달라고, 중국이 이런 반응을 좀 한국에 대해서 이런 3자 회담의 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좀 기대해서 이 김광일 담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